스타벅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과거에도 한번 스타벅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정용진 회장 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느낌 확실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느껴져요. 네. 탈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탈벅. 진짜 화가 나셨어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스타벅스를 좋아하거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기프티콘. 아 죄송해요. 그걸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쓸 수가 없는데 또 현금화도 잘 어렵더라고요. 네. 현금화면 손해도 많이 보고 그 기프티콘이 좀 많은데 이거를 다 거의 다 스타벅스예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니 저는 뭐 갖다 지금 버릴 생각이거든요. 카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게 가장 손쉽다라고 생각하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떠나서 저는 조롱 플러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그 밑에 부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한을 했으면 뭐 대충 조직도로 보면 그 부장 대리가 있다면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뭐 임원도 있죠. 있고 예. 사장도 있고 뭐 회장도 있고 이러면 있을 수 없는. 그 중에 한 명도 몰라요 이거를. 저도 금방 보면 알겠는데 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결국은 그렇죠. 회장이 묵시적으로 시켰거나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회장의 뜻에 맞추거나 이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경험이 멸콩하면서 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이 시점에 했느냐. 5.18 선거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요. 예. 5월 18일 날 오전에 저희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야 스타벅스가 오늘이 탱크데이랜다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가 전 세계 체인점이니까 다른 나라 어디에 탱크데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방에다가 야 우리나라에선 그거 못 쓰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해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외신들도 굉장히 예. 열렬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정말 다른 나라 무슨 탱크데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 안 그만큼 되는 거죠. 상식 밖의 이야기다. 그러니까요. 이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린 거고요. 우리가 일단 어떤 이제 그 혐오라든지 조롱 이런 거를 이제 그 일배놀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정도의 뭐 비판으로 멈출 수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의 크기라고 봤을 때 스타벅스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예. 지금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라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장난이 아니죠. 그것들이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영업의 형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굉장히 네네, 분노의 메시지를 낸 바가 있고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강력하게 냈습니다. 이게 선거 시즌에 더 작동할 수 있는 코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딱히 낸 게 없는데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각 시도당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 거제시장 후보 그리고 충북도당 이런 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저 메시지 밑에 지금 달린 글 보면 가서 샌드위치 사 먹어야지. 이 뭘까요? 이건 조롱도 아니고 이 뭡니까 이건? 지금 이 사건 터졌을 때 많은 그 국민들이 저거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그랬다. 네. 팔아서 그걸 그대로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 꼴통 보수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마케팅 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4가지로 이 사건을 좀 보고 있어요. 예. 하나, 첫 번째로 굉장히 기획되고 의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저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홍보 그 사업하게 되면 홍보 대행사나 이런 데 자문 다 받습니다. 돈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예.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도 홍보 대행사 쓰면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단어 하나 쓸 때 숫자 하나 쓸 때 젠더적으로 얼로 튀지 않을까 색깔 하나 쓸 때 디자인 하나 쓸 때 맞아요. 전부 다 점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많은 것들이 그냥 나갔다? 저거는 지시에 의한 기획이 아니고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에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빵 터지고 나니까 곧바로 사과를 하긴 하는데 영혼이 없는 사과를 하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제가
제가 아내한테 사과하다 혼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렇죠. 국면을 빨리 모면하려고 대충 사과를 했는데 제일 아플 때가 오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온 세상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보니까. 온 세상 남자들이 미쳐버릴 때가 있죠. 그것도 네. 그냥 스타벅스 대표가 아니라 정용진이 사과를 해야죠. 직접 나와야죠. 직접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가 그만두든지요. 제가 하나 지금 정보를 캐봤는데 임원 해임들을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거 이제 팩트 체크까지 한겨레에서 해봐야 되는데 예. 임원들이 해임이 됐는데 결제 라인에 있는 임원들이 해임이 됐는데 예.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은 해임이 됐어요. 단기 계약직이죠. 내부 공채 출신 임원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해임을 안 했어요. 여기가 실세겠죠. 내부 공채 출신이니까 오래 일한 사람일 테고 이 라인에서 정용진 라인 아니겠습니까? 얘는 해임 안 했어요. 예? 그것도 희한하죠. 그다음에 감사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룹사 밑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룹사 감사팀이 내려간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감사팀은 정용진 직계 라인이죠. 그럼 감사라 실체를 드러내려고 간 건지 아니면 입틀막하러 갔는지 앞으로 언론 노출되면 너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지시하러 갔는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으로 부분이죠.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감사를 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들여다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의도되고 기획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합법적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저는 예. 이건 정말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앞서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게시글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왔던 것 다시 한번 아까 그 게시글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뭐 피플 파워 파티 뭐 CB 충북이라는 얘기예요. 충북 도당 게시판에 저런 글들이 올라왔고 댓글을 단 사람 선민 투 윈 이렇게 거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거제 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김선민 후보인데 저 글이 논란이 되고 나서 사과문을 또 따로 올렸습니다. 예. 뭐 이게 쭉 내용을 보시면 그냥 사과한다라는 내용인데 오히려 왜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충북 도당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충북 도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 뭐 요 정도 딱 냈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해프닝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꼴통들 모아가지고 이것들도 그거 꼴통인지 몰라도 덥석 물든지 어떤지 거기서 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했던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극우들 거의 다 극우지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회장의 어떤 지시 아니면 묵시적 승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아이디를 써서 그렇죠. 지금 저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 도당 게시판이에요. 저거는 네.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게요. 저 아이디를 관리하는, 저 아이디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그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디로 글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글을 써도 되고 어떤 글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사전적으로 공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분위기 자체가 이 정도 글은 써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건 어떤 한 개인의 잘못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책임지고 저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통렬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역사관이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그 무신사 네. 예. 양말 광고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저 표현까지 또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 업체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스타벅스 쪽에서 광주의 5.18 기념재단이라든지 5월단체 등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사과라는 게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찾아왔다가 다예요. 그러니까요. 그 5.18 기념재단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직원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그게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했던 건데 우리 최혁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과가 뭐였냐면 부적절한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과문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저는 사과가 아닙니다. 발견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국민들이 지금 크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번 건이 주는 시사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극우 이쪽 집단들이 어떤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역사인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네.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아까 사과도 얘기했지만 상식이에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잖아요.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뻔히 보여요. 대충 그렇게 사과하고요. 무슨 이제 할인 이벤트를 엄청나게 또 한동안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장은 어차피 사람들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을 거고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할인 매푼에 영혼을 파는 버러지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왔고 예. 권력을 유지해왔고 기업을 운영해왔던 거다라고 보여지고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품의 가격이나 할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가치적인 요소까지도 소비자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 거라고. 예. 결국 이래봤자 흘러가면 스타벅스 뭐 다 사 먹으니까 지금 제가 예. 환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10%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난 바닥에서 사실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나 내가 아니 근데 환불하는 것까지 좋은데 방송 중에 꼭 해야 됩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서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아하. 근데 이거는 우리 소비자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폐가 망신시켜야 돼요. 일단 실수 아니면 고의 자꾸 실수시켜놓고 발견 못하니 그래 발견 못했으니 망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망하게 만들어 마십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코리아 뭐 대주주가 신세계 이마트인 걸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스타벅스 본사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부산일보가 질의서를 보내서 관련된 답을 받은 게 있었고 본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들이 로열티 계약을 맺은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에 심대한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35%로 이제 이거 바이백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은 뺏기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예. 있어요. 지금 외신들도 아주 강력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어떤 일종의 운동까지 이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얘기했던 국민의힘의 그 대응 중에 하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 이 박성훈 대변인의 워딩이었는데 이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별도로 없다고 했는데 충북 도당 이슈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당의 대변인이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 아 이거를 왜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 정용진이 했던 얘기나 이 사람이 했던 얘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여긴 당연히 지금 오늘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이라면 공당이잖아요. 예. 내란당 아니잖아요, 지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조교는 교수의 눈치를 보고 교수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조교의 가장 큰 덕목이거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 대충 보이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대학원 조교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용진 씨가 과거에 했던 그 근데 멸치와 저희가 콩나물. 이게 예. 발음에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제도 장르만 여의도 측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정영진이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요? 아니 입술에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사실은 비슷하게 들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정용진. 예, 정용진 그 그룹 총수가 과거에도 뭐 멸공 이런 거라든지 멸콩. 예. 멸콩이라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 어떤 극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밈과 장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나온 거가 아니라는 게 누가 어느 국민이 봐도 너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번에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그 광주에서 신세계가 엄청나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종합 유통단지
가지 공사가 있고 전남 예, 예. 광주 그 통합이 된 이후에 네. 가장 큰 공사가 네, 된 거죠. 네. 예. 저는 광주의 정서상 이런 기업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분명 연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런 역사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한 기업이 어떠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광주 지역에서 신세계는 유통으로 컸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광주 제가 90년대 한 말쯤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광주 종합터미널이 굉장히 크게 맞아요. 예.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신세계라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가 남아 있는데 광주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한 70개 정도가 있다고 네.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기업의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이런 거예요. 예. 뭐 어디 가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음.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음. 그럼 뭐 미국 가쁘던가 뭐 중국은 아니지.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안 사 먹어야 돼요.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을 모욕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너무나 아픈 역사 5.18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동안에도 정용진이는 극우적인 역사관을 많이 보여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 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사과를 했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거 정용진이가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빨리 사과를 한다고? 역사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마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빠르게 사과한 것 아니냐, 요런 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타벅스 코리아 요 지분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요 지분을 이제 살 때 계약 내용 이번에 공개가 됐던데 그 계약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전량을 전량을 파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세계가 입장을 냈는데 그것까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 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 평가 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들의 입장인 거죠. 뭐 본인들 입장은 뭐 그거랑 관련 없다라는 건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고란 선생님 지금 차트 그만 보시고요. 네.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마트 측의 설명도 말이 되는 게요. 아까 말한 브랜드 가치 훼손, 운영상 중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추상적이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훼손됐냐, 그래서 우리가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도 이마트 쪽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아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출점 계획 미달이라는 건 딱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지표가 네, 있죠. 채무 불이행 이것도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거고 비밀 유지 위반 이것도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 이게 뭔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브랜드 가치 훼손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 트리거를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본사 측에서도 약간 외신을 통해서 우려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콜옵션 행사 트리거가 되는 요소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본사 측이 뭔가 이렇게 항의성으로 표시한 부분 이걸 의식했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나. 아, 좋다. 수산아, 뭔 예. 말인지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지표로 만들어내자. 지표로 만들어야 돼. 물론 아. 내가 너무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네. 나는 일단은 스타벅스는 진짜 영원히 안 마십니다. 네. 네, 영원히 안 마셔요. 스타벅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뭘요? 우리가 이제 또 여론을 아. 한번 좀 수복 불매 뭐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외신에서도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네, 다루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실제로. 오늘 점심 때 제가 이렇게 점심 훌 들었더니 다른 카페로 손님들이 몰리는 걸 봤어요. 벌써 대단히 약간 고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뭐 진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놈도 있잖아요. 이런 쓰벅 나쁜 놈들 이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게 아니어도 이번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그냥 대체제가 있으니까 너무 바로 많죠. 옆에 우리 국산 카페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개인 카페도 있고 예. 차라리 이참에 저기 가지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너무 많잖아. 제가 봤어요. 동네에서. 예. 여의도 자주 가시는데 거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지금 4개인가? 거기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어. 옆에로 가더라고요. 저희 일행도 그랬어요. 아니지. 이리 가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옆으로 옆 카페로.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생일에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도 커피 기프티콘을 스타벅스로 보내야 조금 그래도 그래요? 내가 마음 표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주곤 했는데 바로 차단해 그런 애들. 요거는 이제는 우리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차단이야. 그럼 매국노야. 그렇죠. 알았지? 예. 이거 바꿔야 돼. 인식을.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있고 뭘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줄을 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자면 아무리 공분을 하고 이래도 사실 가입자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다 매출 회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안 진짜 쓸 수 있어요. 진짜 타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그렇게 쿠팡이 못하죠. 이렇게 못했을 그건 거예요. 맞아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가 앞서서 이제 정영진 회장이 여러 가지 좀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진에 대한 타격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분리해서 봤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 바꾸자고 하면 소비자가 우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여줬을 때 진짜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실제 그 쿠팡을 원래도 안 썼는데 네, 맞아요. 스타벅스는 내가 가끔 먹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랬을 먹을 수 있죠. 때마다 솔직히 나는 뭐 나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는 진짜 끝.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알았지? 다시는 가는 일이 없다. 진짜 끝. 여기서 만약에 음. 오랜만에 선배님 커피 좀 사왔습니다. 스타벅스 딱 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 한번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관대작들도 많이 오시잖아. 네. 아이고 그 매부셔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물론 뭐 항상 빈손으로 오지만 딱 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출입 금지. 그게 아니고 구사 얼굴에 스타벅스 커피를 찌끄러버려야지. 확 찌끄러버려야지. 아니 그거는 폭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찌끄리면 네. 안 되고 그렇죠. 확 찌끄르는 흉내라도 내면서 흉내. 이러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규리 스타- 배우가 사오면 어떡할 거? 되게 좋아하시는 김규리 배우님이. 그거는 마셔야지. 사온 거를. 그리고 네. 탈르겠지. 그렇지.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 이디야에서 한잔 합시다. 메가박스 아니 메가커피. 죄송합니다. 메가커피 메가커피. 어쨌든 이번 건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 예.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 실제 우리 소비자로서 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불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이게 개량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사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개량적으로 그렇지. 지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문화를 마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누나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문화적, 이념적인 수준을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불매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이걸 심각한
브랜드 가치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여론조사 지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남겼어. 심지어 그 글 밑에다가 이번에 그 거제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어떤 자가 네. 또 같은 힘을 실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것도 진짜.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번에 김선민 후보가 후보.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 징 왜 이렇게 이러냐, 이제 얘네. 댓글을 달았고요. 거기에 또 충북도당이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이라고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김선민은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이력을 또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제가 쓴 거는 요렇게 써왔거든요. 예. 허위 이력 기재 혐의로 피고발 돼가지고 이력을 나는 못 쓰겠더라고. 뭐가 진실인지 몰랐어. 아니 실제로 의원이 고발당했더라고. 그래서 요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거제시장 지금 여론조사 한번 좀 보고 가죠. 거제시 여론지표가 네. 있군요. 지금 15페이지에 요거는 봐야 돼. 네, 변광룡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선민 아유, 후보의 이건 다행이다.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50.4 대 34.9로 아유. 한 15%포인트 가량 16%포인트 가까이 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유.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 이슈는 저는 진짜 더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도당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글을 충북도당의 당직자인 청년위원이 적었는데 해명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이러면 더 열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김선민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글은 계정 관리자가 쓴 거고 그 댓글 단 거는 그냥 일상적인 글로 생각해서 내가 댓글을 달았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사실은. 해명까지도 더 열받게.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 근데 지금 정말 이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또 막 일베스러운 애들 막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 텀블러를 든 전두환 사진까지 이를테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마치 이제 그들의 성지가 지금 스타벅스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까지 발본색원 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막위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광고 사진을 올렸죠. 바로 신사의 이거예요. 광고 예.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 광고는요. 2019년에요. 무신사가 SNS에 게시했던 양말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책상을 탁 쳤더니 네. 억하고 말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런 말 자체는. 그래서 막 무지해서 이런 거를 자꾸 즐기는 애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죠.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연행이 돼가지고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는데 고문을 감추기 위해서 박종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발표가 결국에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광고 카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몰라서 그동안에 이거를 썼던 사람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예. 이 거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돼. 좋겠어요. 아,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과거에 이 떡볶이 어떤 가맹점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조롱하고 뭐 이런 맞아요. 있었다가 네. 사실 뭐 죄 없는 가맹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당장 여의도에도 그 떡볶이집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가맹점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 지금 민주당 지지층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 가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니, 거고. 안 가야 돼. 예,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근데- 마침 그 네. 5월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사 직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민주 진보 지지층 뭐 50%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60% 70%만 아니라 헌법 지지층. 이건 우리 국민 아니 100% 그러니까 헌법 지지층. 5.18을 북한을 일으킨 폭동이고 전두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입장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코리아 장난을 쳤는데 네. 온 국민이 안 가줌으로써 네. 탈팡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탈벅은 해서 다시 이런 짓은 못하게. 못하게 하지. 그리고 무신사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장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냈는데 네. 굉장히 정성껏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역사 왜곡이나 그런 극우극단주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있다 해서 그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한번 있었을 때 그걸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스벅은 잘못을 그 정영진 주시로 수십 번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해도 믿지는 않는 거죠. 네. 역사관이 어떻게 빨리 바뀝니까? 그 무신사 대표가요 그때 2019년에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네. 지금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 지원금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어차피 스타벅스는 사용이 안 됩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사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다들 바쁘시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 내란을 옹호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 누군가 있어. 근데 요새 뭐 나가면 박수 받고 막 그러더라고. 아직 그 다 잊었어. 맞아요. 쉽지가 않아. 다들 바쁘시니까.